자, 3교시 이어서 흉부해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흉부해상에 대한 개요가 쭉 써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요겁니다. 장기들이에요, 장기들. 그래서 완벽한 흉벽을 유지해주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렁이 있어야 되고, 하트가 있어야 되고, 다이아프람부터 해가지고, 에스파고스, 아orta부터 해가지고, 트라키오, 브론키아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완벽하게 구조물이 다 있어야 된다라는 점. 그 중에서도 이제 흉부, 가장 바깥쪽에 있는 흉벽이 가장, 많은 외상을 입고 있는 상태라는 점, 이건 기본적인 거겠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가장 큰 장기인, 폐. 그 외에 심장, 가로막, 식도 등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실 만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계속적으로 흉벽을 제가, 강조해 드리고 있는 이유는 이 흉벽이 완벽하게 유지를 해주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그냥 구멍은 다 뚫려져 있긴 하지만 완벽하게 구분되어져 있는 공간이라고 이해를 합시다. 이게 흉곽이에요. 흉곽 내에 폐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 심장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식도, 기도, 그 대동맥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가는 곳이 있는데 이 흉벽이라는 곳에서 여기에 사고가 나가지고 뻥 하는 구멍이 나요. 지금 이것처럼요. 그러면 완벽한 흉벽의 구성물들이 흉벽의 그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죠?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바깥쪽하고 개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안 되느냐? 음압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주사기 이렇게 있죠? 주사기에서 뒤쪽에 있는 피스톤이 아니고 니거지를 쭉 하게 되면 이 주사기 안에 있던 용광에 따라서 약물이 쭉 빨려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 중간에 이 실린지 안에 구멍이 하나 뚝 여기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구멍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바늘이 여러분들 화면에서는 안 보이겠군요. 다시 합시다. 주사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 약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리거지하는 곳이 있고 여기에 구멍이 뽕하게 뚫렸어요. 여러분들이 이 약물을 여기 주사기 안에 집어넣기 전에 리거지를 합니다. 쭉 잡아당기겠죠. 뒤로 주사기를 시리즈를 뒤로 쭉 잡아당겼을 때 과연 여기에 있던 약물이 얼마큼 많이 빨려 들어올까요? 본인이 원하는 용량만큼 빨려 들어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뚫려져 있는 구멍으로 공기가 들어올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음압의 원리에서는 완벽하게 이렇게 흉벽이 구분되어 있어서 이 좌우 아래로 내려가고 가로막이 아래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흉곽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그 가슴 숨 쉴 때 숨 들어 마실 때 들어 올려지는 흉곽이 이 흉강의 면적을 넓혀지면서 마이너스 압을 형성시키게 되는 거고 그 마이너스 압에 의해서 대기압은 플러스가 되니까 이게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구멍이 생기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생기면 이 기도를 통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이 공기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멍난 쪽을 통해서 대기압이 흉강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흉벽에 관련된 손상에 대해서 조금 제가 가장
많이 상상당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발생되는 추가적 문제들도 좀 설명을 드렸어요. 단순하게 타박상당하는 것도 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특히 관통상 같은 경우에는 충격에서의 관통상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던 요런 기전으로 인해서 기형으로 발달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흉벽에 대해서 자꾸만 강조해서 계속 얘기했던 이유는 어차피 여러분들 이것들 다 눈으로 못 봐요. 눈을 볼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겉의 표면밖에 못 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가 흉벽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강조를 해 드린 거고요. 뭐 여기에 뭐 탕창부터 해서 총상부터 해가지고 쭉 써져 있고 뭐 흉광에 복강에 나오는 관통상이 손상당하는 여러 가지 장기의 비율들을 쭉 써져 놓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통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는 용도로만 잠깐 살펴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해박과 생명과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언급을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고요. 뭐 평가나 치료, 처치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되는 해박적인 내용들이 있다면 그때 이제 그냥 언급하는 쪽으로 하고 해부 생략 쪽은 바로 넘어갈 거고요. 여러분들이 매번 강조하는데 저도 이제 얘기할 때마다 저도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해부 생략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해부 생략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흡근과 보조호흡근 같은 것들 좀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기관지, 폐, 이어지는 구조물에 대한 이해도 조금, 말 그대로 관이에요, 관. 수도관, 배수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뭐 흐르는 것들. 그런 그 수도관에서 구멍이 나면 딴 데 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지관 같은 경우도 구멍이 생기면 딴 데 셀 수 있다라는 점,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폐 같은 경우도 이제 엽이 좀 다르잖아요. 어느 쪽에는 세 엽이고 어느 쪽은 두 엽이고, 그리고 어느 쪽이 더 넓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막으로 써야 되는 건 당연히 다 아실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종교동이라는 개념하고 종교동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들도 알고 계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심장은 뭐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살게 해주는 장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동맥혈관도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이 심장하고 대혈관이랑 식도 같은 걸 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고정된 그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 고정된 지점들 때문에 급격한 움직임의 감속과 가속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던 대동맥 박리나 파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 2장에서 배웠던 이 뭐 추락이라든지 측면 충돌에 의해서 몸은 움직이는데 장기는 가만히 있거나, 우리 몸은 다시 이제 멈추는데 장기가 그때서야 움직인다거나, 뭐 그런 반대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고정되어져 있는 끈에 장기가 급격하게 이동하게 되면 고정되어 있는 부위에서 늘어나거나 찢어지면서 생기는 이런 대동맥 박리 같은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리 손상에 관련된 내용들은 뭐 폭발, 압작, 감송 등으로 구분되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뭐 많기는 하지만 이것도 생각보다 좀 주목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폭발 손상 같은 경우에는 폐에 관련돼서 제가 꽤나 많은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폐 같은 경우에는 그 과학 충격파라고 해서 압력, 그러니까 직접적인 물리적인 대기가, 공기가 움직임이 아니라 기압이 상승해서 지나가는 파동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파동이 지나가면서 폐 안에 있던 조직들을 늘어뜨렸다가 다시 압력을 증가시켰다가 다시 빠르게 스쳐 지나가면서 다시 원상태로 오게 된다. 그래서
급강했다가 급증했다가 급강하는 이 상태 때문에 폐의 손상, 공기가 많이 들어있는 기관에서는 손상이 많이 발생한다, 심각하게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앞자와 관련돼서 이야기할 거가 있는데, 이제 폭발이 일어나고 난 후에 건물자 안이나 혹은 뭐 물체, 무거운 물건들에 의해서 가슴이 눌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슴 부위, 흉부 쪽이 눌릴 수가 있겠죠.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흉부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상하의 움직임, 그 다음 위아래로, 상하의 가름하게 움직임과 이 흉곽의 움직임을 통해서 호흡을 해야 되는데, 음압을 만들어서 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 무거운 물체가 깔고 있어 버리니까, 눌러버리니까, 이 흉곽이 확장하지 못해가지고 음압을 만들지 못해요. 음압을 만들지 못하니까 대기압과 흉곽 내의 압력이 동일해져 버리게 되죠. 그럼 뭐가 안 될까요? 호흡이 안 되는 겁니다. 호흡이.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져 있고, 지속적으로 압력은 증가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는 외상성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상성 지식과 관련된 증상과 징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서 언급이 안 되어져 있긴 한데 미리 그냥 얘기를 평가 쪽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겁니다. 그때 한번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계속 압자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횡문근 유연증이 생기면 이때는 뭐라 그러죠? 우리를 압자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흉부 쪽에서 발생되는 압자 증후군의 그 시간적 차이는 좀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압자증후군은 4시간이라고 하지만 흉부 쪽에서는 40분이면 압자증후군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는 이거 설명했던 내용들, 2장에서 설명했던 내용들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감속에 의해서 뭐 이런 파열, 심근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눠져 있는데 그다지 보실 내용들은 없고요. 2장에서 했던 내용들과 동일합니다. 생각 안 나시는 분들은 2장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것이 좋고요. 요거는 그냥 보고 넘어가실 거예요. 그 물리학과 관련돼서 제가 설명을 꽤나 공들여서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아이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성장이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전달률이 성인보다 훨씬 더 잘 된다는 점, 그리고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성장이 멈추고 이제는 감소 추세, 그러니까 모든 기능들이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골은 치밀골이긴 하지만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고 원래 버텼던 힘을 버티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에너지 전달률이나 손상이 훨씬 더 일반이 아니죠. 건장한 성인보다는 심각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말은 뭐냐?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뼈는 연골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치밀골이 아니라 연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뼈는 잘 부러지지 않지만 그 안쪽에 있는 장기는 잘 손상당한다. 노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뼈가 석회화되어져 있고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그 만성질환 때문에 뼈 소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뼈가 잘 부러진다. 그리고 부러진 뼈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감소를 잘 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안쪽까지의 에너지 전달도 잘 시켜준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노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내과 응급 처치학에서 배웠겠지만, 그 호흡기계에서 배웠겠지만, 그 폐순운동, 뭐 예비 환기량,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건장한 성인보다 많이 젊었을 때보다 늙으면 많이 떨어진다 라고 그냥 예측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중증 외상 환자, 중증 외상을 입게 되면 버틸 수 있는 보상의 기간, 보상 기전이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이 훨씬 더 짧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 나이와 관련돼서 환자를 돌보는데 유념해 주셔야 될 내용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관동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관동상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뭐 지겹도록 이장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속도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속, 중속, 고속으로 나눠진다고 얘기를 했었고, 산타는 조금 예외적으로 다르게 좀 접근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고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총, 산업용 소총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중속 같은 경우에는 권총, 그 다음에 이제 저속이 활이라든지 칼 같은 걸 이야기를 했었고요. 뭐 일시적 공동화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영구적 공동화를 얘기를 했을 때는 대부분 이제 소총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일시적 공동화 같은 경우도 2장에서 기술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뭐 특별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탄환의 특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탄환이 깨지거나 팽창화되는 이런 특수한 형태의 탄환 같은 경우에는 그 손상의 범위를 훨씬 더 넓힐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고속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탄환 같은 경우에는 이것 또한 폭발과는 다르지만 압력파 혹은 진동파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회전파라고 해도 될 것 같고, 회전하는 혹은 이 총알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 속도에 의해서 주변 공기가 밀려나는 형태의 압력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총상당한 바깥쪽에서도 총상당한 바깥쪽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먼 쪽에서도 뭐 혈관 등에 의한 혈관 손상 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산탄총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세 가지 거리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여기에, 나오네요. 그죠? 보실 거는 이제 1형 손상이라고 해서 7m 이상의 거리에서 맞았을 때, 요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피부와 피하 조직을 관통하지만 깊은 근막을 관통하여 치간내 관통상 유발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예시를 설명을 해 드렸죠. 대전에 실습했을 때 환자가 들어왔는데 사냥하다 분이 이거 사냥감인 줄 알고 쐈더니 알고 보니 사람이었더라. 이 사람 몸에 박혀져 있던 총알의 수가 뭐 30개였더라. 뭐 그런 얘기를 이제 그 예시로 좀 얘기를 해줬는데 다 피부에만 박혀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다행히도 그거는 거리가 꽤나 멀었기 때문에 그렇게 경증으로 다행히 환자분이 큰 손상이 있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환에 관련된 크기 이런 것들을 쭉 써져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에 따라서 다 틀려요. 앞에 있는 것이 이제 들어있는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벅샷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 탄환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게이지 숫자가 적을수록 파괴력이 크다라는 것만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일한 크기의 산탄총이 있다고 하게 되면 구슬이 3개 들어갔느냐, 구슬이 9개가 들어갔느냐, 구슬이 10개가 들어갔느냐, 20개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틀려지거든요, 번호가.
그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슬이 많으면 많을수록 분산되는 에너지의 힘이 크기 때문에, 구슬의 양이 적은 것이 좀 더 파괴력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요구했던 것들은 보지 않으셔도 좋아요. 앞서서 타입 1이 뭐라고 그랬죠? 7m 이상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타입 2가 4m에서 7m. 여기서 요 같은 경우에는 중증의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복부, 흉부 내에서 뭐 환자를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사살할 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이게 적절한 예시는 아니겠지만, 이 타입 2 손상 같은 경우에는, 뭐 허벅지에 맞았다 그러면 뼈까지는 가진 않고, 여기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있으면 총알이 이렇게 박히는 거예요. 뼈까지는 도달하지 않고 중간에 있는 근육충까지만 생기는 경우, 이것이 이제 타입 2의 손상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흉부하고 복부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완벽한 심장의 관통이나 혹은 폐의 관통이 생기지는 않겠죠. 때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요. 그 다음에 보실 것이 이제 사명이 되는데, 사명 같은 경우에는 3m 이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대부분 심각한 손상이 있게 되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선 보셔야 될 내용은 이제 흉부 관통 손상에서의 폐조직의 저항성과 탄력성입니다. 이게 스펀지처럼 생겨져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 압력파라든지 혹은 관통이 됐을 때 실질장기처럼 간이나 비장처럼 뭐 여러 가지 조직들이 단단하게 묻혀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큰 폐해를 받지는 않는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일시적 공간의 크기를 최소화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써져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 흉부관통상에서의 폐손상은 이 고속 소총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 대신 그와 반대로 안에 가득 차져 있는 장기인 혈관과 심장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매우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심장이나 이 대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완기였느냐, 수축기였느냐. 심박동을 계속하고 있는 심장 같은 경우에는 수축기를 하기 위해서는 심장 내에 혈액이 가득 차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총알을 맞는다? 그러면 이거는 마치 실질적인 간처럼 그냥 펑 하고 터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심장 안에 한번 수축하고 난 후에 피가 쭉 돌고 다시 심장이 피를 채우려고 이완하고 있는데 텅 비어져 있는 공간에 네 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총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럴 경우에는 여기도 여러분들 잘 안 보셨겠네. 수축기 혈압에서 혈액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의 총상은 강과 같이 가득 차야 되는 실지장이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축기가 일어나고 난 후에 피를 다시 충전하는 이완기에서는 여기가 빈 공간이기 때문에 마치 소화기관처럼 구멍만 뚫리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축기에서는 심장파열, 혈관파열, 이완기일 때는 단순한 관통상만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요거 조금 기억해 주시면, 구분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 손상기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해하실 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 얘기했던 관통성에 관련된 특성 중에 하나가 이게 매우 가벼운 물체예요. 그 대신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1g밖에 안 나는 이 총알이 우리 몸에 들어서 크나큰 손상을 일으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총알 같은 경우에는 속도 2회를 빼면 모두 다 환자에게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요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강력한 단단한 경감을 가지고 있는 뼈를 만났을 때에는 반응성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속도도 어느 정도 감소가 되겠지만, 그래서 이게 구조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파편화도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고객 구조에 의해서 탄환이 파편화되는 것도 문제인데요. 이 탄환이 뼈를 받치게 되면 뼈가 그 분쇄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 근구극계 손상에서 나오겠지만, 그래서 뼈 조각조각이 또 흩어지면서 또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 또한 좀 여러분들이 탄환의 파편화뿐만 아니라 골격 그 뼈의 파편화도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기가슴증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